1995년 7월 10일 김포공항입니다. 저는 1995년도 여름에 42일간 만주족을 탑사했는데요. 말 타고 고구려족을 탑사하면서 고구려 역사 유적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산동반도를 건너가서 장보고 유적지를 찾아갔습니다. 산동반도의 가장 동쪽 끝에 있습니다. 벼랑 아래에 물길이 철렁거리고 있죠. 여기서 660년에 소종방이 13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러 출발했던 겁니다.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이 있는 마을입니다. (1995년대의) 모습, 정말 중국은 발전하지 못했죠. 저게 바로 매표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2010년도 이후에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당시 때는 이랬습니다. 이 시기까지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은 길을 걸어서 올라가면은 오른쪽에 돌 비석이 넓적하게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 많은 돌 비석들이 서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영성시에서 보니까 영성시 중권 법화원 공작위원회 리포트래. 장보고 대사 경영사 연구회란 이름인데요. 중앙대학교 김성훈 교수님이 주도가 돼서 이 연구회를 조직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안내하고 했던 겁니다. 산중에 절이 있는데 그 이름은 법화라고 한다. 장보고가 권했는데 보고는 신라입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뒤편에 있는 모든 비석들은 전부 다 일본인들이 세운 겁니다. 일본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투자를 오고요. 일본 각지 사찰에서 스님들이 와서 저렇게 비를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 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원인이란 승려인데요. 그 원인이란 승려가 제당 신라인들, 특히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고 이 절에 머물렀고 그리고 무사히 귀국해서 일본의 천태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인들은 일찍부터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늦은 것이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잘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처음부터 주도했던 분이 농경제학자인 김성훈 교수님입니다. 신라방과 자치기관은 이거 석도항 부근에 있었다 그래. 그 시기에는 신라방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당시 신라시대 때 주로 한반도 서해안 쪽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민도 있었고 밀항도 있었고요. 그들은 신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는데 신라촌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일종의 자치 공동체를 신라방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을 볼 때는 이 지역에 대한 과거 연구권을 자기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란 글자가 보이죠? 일본의 각지에서 돈을 내서 절에 시주는 겁니다. 중국과 우리와 일본과 이 세 나라가 여기서 갑축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의 정치예요.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참 모르고 있습니다. 장보고에 관해서도 원인의 입당구법 설랭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삼국사기에는 정말 작은 부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옛날 모습입니다. 지금은 전혀 달라졌죠. 여기가 진짜 사진이죠? 제가 2000년도에는 만주의 홍산문화를 답사하고 다시 바이칼의 아론성 같이 오다가 굉장히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일주일 후에 제가 목발을 짚고 이 산길을 올라가서 장보족 답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적산 법화원 앞바다의 석도항인데요. 이것이 큰 항구입니다. 석도항. 제가 가르치는 곳이 모야도입니다. 한자로 막야, 모야도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바깥항에서 출항하기 때문에 모든 배들은 이 앞에 도착했고 여기서 최종 출항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사진은 바로 장보고의 배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96년도에는 중국의 절강성을 출항해서 흑산도를 경유해서 인천까지 항해를 시작했는데요. 태풍을 만나서 결국은 항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16일째 바로 이 적산 법화원 앞 석도항 모야도에 도착했죠. 16일 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보고 제당 신라인들 그리고 발해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고려인들의 항로를 재현한 겁니다. 뭐야?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 출발했겠네, 한국에. 이건 어떻게 사면 됩니까? 이거 하나 사가지고 태우면
怎么卖的这个？这个要这个，这个1块钱一袋。 30년 전에 중국이 이랬습니다. 지금은 전혀 달라졌죠.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우리는 더디게 성장한 것이죠. 이 연자방아가 사실은 우리나라 완도에 있는 장도에서 발견된 연자방아랑 거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도 사실은 2006년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대웅전에 해당하는 대웅보전. 많이 달라졌죠. 완전히 새로 지었으니까. 네, 전형적인 중국의 사찰 모습입니다.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신라인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던 곳. 그리고 법화원이기 때문에 법화 신앙이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관세음 신앙도 발달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찾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안내하는 그 자료들과 함께 기와편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시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는 바로 이렇게 보이시죠? 기와가 있죠? 이 사찰에서 사용되던 기와편입니다. 이게 장보고 시대인지는 모르죠. 여기가 본격적으로 발굴되면 아마도 장보와 연관된 그런 유물들이 있을 겁니다. 입당 순례 행기에 비교적 신라인들의 활동이라든가 또는 장보고, 이 청해진 대서인 장보고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지. 장보고 제사는 바로 특히 이죠. 법화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840년에 쓴 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때는 200명, 어떤 때는 250명, 물론 정월에 한정된 거지만 신라인들이 모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공예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전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장보고의 이 적산법화는 굉장히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다른 기능도 한 것이죠. 이거는 중국 남방기 양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방은 이거보다 더 화려하지. 더 화려하고 선 자체가 네. 위로 올라가면서 쫙 동그랗게 돼가지고 약간 모인 다음에 다시 쭉 나오죠. 그건 마배영이라고 그래요. 말 잔등. 살몬 같은 데 가면은 천주나 저렇게 마배영하고 선복형이 같이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건축 양식을 말하는데 마배형과 선복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둥 같은 거는 오래된 거거든요. 양식 자체가.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전 시기에 이 장보고의 적산 법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요. 여긴 관음전이군요. 관음신앙이 발달했습니다. 관음신앙은 주로 해양과 연관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테면 강화도라든가 남해 보리암이라든가 그리고 양양에 있죠. 장보고 기념탑을 향해서 갑니다. 쭉 올라가죠. 저 왼쪽에 정자가 있습니다.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그리고 저것이 장보고 기념탑인데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1995년도에 이미 저런 탑을 세워놓은 겁니다. 저 탑은 당시 성신여대 교수였던 최민자 교수가 김영삼 정부의 동을 받아서 세운 겁니다. 이렇게 역사학자님 분들이 사실은 장보고에 관해서 일찍이 관심을 갖고 많은 일들을 한 것이죠. 바람 소리가 굉장히 강하죠. 여기 서게 되면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적산 법화원인데요. 바로 옆 봉우리는 척산이라고 부릅니다. 적산과 척산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놀랍게도 BC 7세기경에 우리 조선, 원조선 사람들이 당시 이쪽에 있었던 산동의 제나라와 무역을 했었는데 그 문피들 수입한 것이 바로 척산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우리 민족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우리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국 역사상에서는 동이족의 핵심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곳곳에 이렇게 많은 고대 건물, 건축 유적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다듬은 돌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건축물들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95년도를 보고 여러분들은 2010년도 이후를 보는 겁니다. 중국의 봉우리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정이 있는데요. 이 정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알 수가 있죠.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삼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한쪽만이 바다를 향해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장복은 우리 민족사에서 특별한 인물인데요. 9세기에 동아시아 지중해의 서쪽을 장악한 인물입니다. 뛰어난 조선술, 항해술, 그리고 제당 신라인들, 본국 신라인들, 제일 신라인들을 엮은 범 신라인들을 공동체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무역, 그리고 군사적, 정치적 능력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저는 그래서 장복으로 특별하게 취급하고 장복과 운영한 이 청해진 체제를 21세기 경제특구 모델로 설정하고 글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면을 보게 되면 이제 산이 한 500m급 이상 되는 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우리 자리라든가 저 뒤까지 사면을 쭉 둘러보게 되면은 입구의 계곡을 빼놓고는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장복에선 적산폭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 집단 신라인 거주지도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유산포도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지금 봉래시 일대엔 당시 유명한 등주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산도 있었고 이렇게 신라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이들 전체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모든 선박들이 여기서 출발하고 도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항해술, 조선술과 함께 또는 일정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적들을 퇴치하는 데도 역할했던 것이죠. 당연히 여기는 방어적 요소까지 겸한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돌들을 깨서 무언가를 만드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돌을 떼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어떤 작업을 하다 말았네요. 곳곳에 있죠. 화선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런 데 있는 돌들은 여기 있었던 시설물들, 성벽이라든가 건축물에서 빼온 것들이 많이 있죠. 원이란 승려가 쓴 이 땅 구법 설례행기에는 신라인들의 모습들이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고마운 거죠. 우리는 장보고를 버렸고 일본의 승인 원인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 준 겁니다. 오죽하면은 그는 돌아가서 교대에다가 제자들에게 유언을 해서 적산선원이라는 특별한 사찰을 만들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장보고를 신으로 모시죠. 그 책에 있으면 우린 신라인의 존재도 모릅니다. 이렇게 항로들을 설정했죠. 오른쪽 끝이 모야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방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뭔가 조사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 전의 일이군요. 선복형의 건물이 모습이 보입니다. 저거는 주초석으로 보이는데요. 법타운 아래쪽의 마을들입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이 사하천, 절 밑에 마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과 직접 연관된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이죠. 그렇다면 그 시기에는 신라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제가 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여기에 뭐가 전나무 거고 지금도 그 요자도 지금 장보고 유적지가 굉장히 크게 변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일부 도움도 있었지만 이 속도 영산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적산 법화원의 도유도 이래서 이렇게 생철판에다 그린 거죠. 바로 확인. 이 바다에서 신라인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동을 했던 곳이죠. 그 당시에 제당 신라인들은 제1신라인들과 연관되면서 동아시아의 지중해 이 서쪽 바다를 주름 잡았던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해양 활동이 활발했었죠. 2006년도의 모습들입니다. 장보고 전기관.